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약재지학 7강 경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경락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보통 마사지를 많이 들어보고 이제 보통 인체 어떤 중요한 어떤 혈자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경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은 사실 줄임말입니다. 이제 경맥과 낙맥 이런 두 가지의 맥을 줄여서 이제 경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혈수론에서 기와 혈 그리고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진액이 흐르는 통로로서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요. 기가 이제 결국 신체의 오장 육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배웠을 때 결국 이 기는 경락을 통해서 오장과 육부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락은 인체의 장부와 기관, 피모, 그러니까 이제 피부와 털 그리고 근육, 골격을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락은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경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2경락이라고 하고 그 중에 경맥은 크고 굵으며 수직으로 깊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경락 중에 경맥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우리 인체를 수직으로 중부나 경부처럼 인체를 수직으로 이제 관통하는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요. 낙맥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치면 여기 생길 수 있는 뭐 남해고속도로 뭐 아니면 뭐 이런 작은 분지 고속도로들 이런 것을 이제 낙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맥은 경맥에서 수평으로 뻗어나온 일종의 분지된 이제 맥을 의미하고요. 가늘고 이제 피부 아래 얕은 곳을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라는 것은 결국 해부학적 구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한의학에서의 어떤 통로를 의미하고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드립니다. 물론 이 경락이라는 것이 한의학에서는 엄연히 장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종종 이제 오리엔탈 메디슨 관련 논문들이나 어떤 대체의학 관련 논문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인체 내 제3의 혈관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경락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이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락은 결국 이제 어떤 흐름, 기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락의 흐름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기관에서 시작을 하고요. 몸의 내부와 표면을 거쳐서 손과 발, 얼굴, 그리고 다시 장부로 돌아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는 경락을 따라서 우리 몸의 중앙을 흐르고 있고요. 결국 이 경락 중의 경맥은 혈기를 돌게 하고 음양을 통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경락을 통해서 우리의 장부와 기관, 피모, 근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인체의 관점입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생리학적으로 경락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을 연결시킴으로써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아래로 연결시키고 이 기와 혈을 운행시켜서 신체를 자양, 그러니까 양분을 전달시켜서 윤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생리 기능의 평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경락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락은 병리학적으로도 관련이 있는데요. 병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외부의 나쁜 기운은 인체를 침범할 때 이 경락을 통해서 겉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경락이 내장기관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있으면 이 외부에서 내부 장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내장까지 전입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 몸 안에서의 어떤
병변들이 외부로 나타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병변이 경락을 타고 인체의 바깥 부분이나 혹은 연결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병리학적으로 볼 때 경락은 병사가 전파되는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락의 구석을 나타낸 간단한 도표입니다. 경락은 다시 말했듯이 경맥과 낭맥 혹은 낙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건 읽는 이야기죠. 이제 경맥에는 12경맥과 기경팔맥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맥은 15낙맥과 부락, 손나고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15낙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고 주로 경맥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맥의 구성입니다. 경맥은 정경과 기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정경은 오장육부와 직접 연결되어 12정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수, 족, 양이라고 해서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이게 안쪽인지 바깥인지 그를 분포를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기경은 8개의 기경을 나뉘면서 이 기혈이 기본적으로는 12경맥을 돌고 있다가 기가나 혈이 가득 차게 될 경우 이 기경으로 유입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보자면 기혈이 메인이고요. 이렇게 메인 기혈이 있으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기경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이 많이 흐르게 되면, 넘쳐 흐르면 이렇게 기경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외사가 인체에 침범할 때 경락을 통해서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경락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병이나 내부에서 기인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경락, 특히 경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12경맥은 수, 족, 양. 그러니까 수는 손이고요. 족은 발이고, 음과 양은 이제 어떤 사지의 안쪽이냐, 바깥이냐, 통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단어를 보면 이제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손에서 시작하는 세 개의 양경이 있고요. 또 손에서 시작하는, 손과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음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과 연결된 세 개의 양경, 발과 연결된 세 개의 음경이 있는데, 이 각각을 보면 각각 또 그 양경도 양명과 소양, 태양을 통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몸을 이제 안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가운데인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또 연결되어 있는 장부에 따라서 대장, 삼초, 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삼음경도 태음과 거름, 소음으로 이렇게 각각의 위치가 나눠져 있고, 또 같이 연관된 장부에 따라서 폐, 심포, 심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포는 3초와 대응되는 어떤 오장 이외의 추가적인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경 같은 경우에도 족에 대해서 양명, 태양, 소양 이렇게 대치가 되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마찬가지 위와 방광, 담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족삼음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태음, 소음, 거름이 있고, 비장, 신장, 간장이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혈도는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가운데에서 손으로 가고, 손에서 머리로 가고, 머리에서 배로 갔다가, 배에서 다리로 갔다가, 머리에서 다리로 갔다가 다리에서 배로 오고 다시 가슴으로 오는 이런 형태로 각각의 경맥이 순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경팔맥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경맥을 이어주는 이제 기경, 정경을 이어주는 기경도 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맥과 동맥, 충맥, 대맥, 음교,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락의 뒷부분인 이 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5락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락 중에서도 비교적 큰 경락에 1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리 관계의 두 경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락과 손락이라는 락맥이 있는데요. 부락은 천표 겉에 떠 있는 부분, 밖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락은 그 이제 락맥 중에서 가늘고 작은 분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경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경이라고 해서 상지를 순행하는 경맥이 있고요. 족경이라고 해서 하지를 순행하는 경맥이 있는데, 이게 어렵다면은 이제 발족자, 발과 연결되어 있는 경맥, 수경, 손과 연결되어 있는 경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있으면 손에서 머리를 통해서 가는 이런 수맥, 수경이 있고요. 발과 연결되어 있는 발과 이제 이 배 혹은 발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 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음경 같은 경우는 사지 내측을 우리 몸의 안쪽을 순행하는 이제 경락의 용어이고요. 양경은 사지의 외축 바깥쪽을 순행하는 경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태음, 걸음, 소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위치를 의미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음경 같은 경우도 태음, 걸음, 소음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 앞에서 봤고요. 양명, 소양, 태양처럼 양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배웠지만 경락에서는 사실 육장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에다가 심포라는 장기 하나 더해져 있고요. 이 각각이 해당하는 경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부는 양경에 속하고요. 6개의 부는 각각의 해당 경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음경은 이제 장부와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양경은 각 육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경락의 분포 법칙과 법칙과 유주 순서라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분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경, 손과 연결되어 있는 경락은 우리 몸의 상부, 상지에 위치해 있고요. 족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하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태블릿에서는 화면이 깨지는데요. 자세히 보면 사지의 내측에 분포하는 것을 음경이라고 하고요. 사지의 외측에 분포하는 걸 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볼 때는 수경이면서 음경이고 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음경은 여기 오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수경과 이제 심포와 연결되어 있는 음경이고요. 수경이면서 소음경이면서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전중후를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 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본 거예요. 봤을 때 이제 앞에를 이제 태음, 중간을 걸음, 이제 뒤를 이제 소음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제 족경 같은 경우도 태음, 걸음, 이제 뒤에 여기 지금 잘 됐는데 소음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양명, 소양, 태양 이렇게 있을 거고요. 각각 족경, 족이고, 이제 비장, 간장, 신장, 신경, 여기 위, 담, 방광, 경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은 결국 이제 음경, 양경 곱하기 이게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양과 음이 대한 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경이냐 족경에 따라서 2가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12가지 해서 이제 12경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깐 이제 3초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3초는 이제 우리가 실제 해부학적으로 존재하는 장기는 아니고 어떤 기와 혈이 통하는 통로라고 우리가 배웠죠. 3초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한번 나누어 설명을 하자면, 상초는 충곽, 중초는 상복부와 배꼽 부위, 하초는 하복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3초가 각각의 그 부위에 들어있는 기관인 심폐소화계, 비뇨생식기, 대장 기능을 통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경맥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수경이면은 손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맥이 달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를 외우는 법은 수수, 족족, 양양음, 장, 부부, 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수경, 족경, 족경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음경, 양경, 음경이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오장육부의 장과 다시 장기 이렇게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그냥 단순히 이제 오장과 육부를 보지 않고 수경과 족경, 음경과 양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맥이 달리는 방향에 방향 주향이라고 달릴 주자를 써서 주향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수에서의 삼음경은 모두 가슴에서 출발해서 손을 향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있으면 그림 자꾸 졸라맨만 그리는데 손 기본적으로 수의 삼음경이 가슴에서 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수지에서 각각 대응되는 수삼양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연결됐던 게 손을 거쳤다가 다시 이제 머리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수삼양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음경에서 수양경으로 간 다음에 이 수양경은 다시 머리에서 각각의 동명의 족삼양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다시 발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족삼양경에서는 이제 두면부에 출발해서 이제 발로 가게 되고, 이 발가락에 다시 족삼음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족삼음경은 발에서 다시 배로 가는 경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다시 흉복에서 그 동명의 수삼음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의미고요. 이 그림을 다시 이 이야기를 오른쪽에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족이라 그래서 수경에서 족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경에서 양경으로, 다시 양경에서 음경으로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에서 이제 이제 오장에서 육부에서 육부로 다시 오장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의 같은 이제 음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동명의 수삼음경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은 족태음경이죠. 그 다음에 소음신경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서 손으로 가고, 손에서 머리로 갔다가 머리에서 다시 발로 가고, 그 발에서 다시 배로 갔다가 흉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삼양경, 그러니까 양경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이어진다. 왜냐하면 수삼양경이나 족삼, 양경 모두 머리에서 만나죠. 다만 방향은 달라요. 수삼양경은 손에서 머리로 오는 거지만 족삼양경은 머리에서 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삼음경 같은 경우에는 흉복부에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복이니까 가슴과 배에서 족삼음경과 수삼음경 모두 가슴과 배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음경과 양경은 사지말단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발에서 족삼음경과 족삼음경이 만나고 있고, 손에서 수삼음경과 수삼양경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경맥은 서로 이어져서 전신을 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락의 어떤 주향이고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12경락들이 가지는 표리관계와 이 12경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각종 병증,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족삼음경, 그러니까 수삼음경과 족삼음경, 그리고 수삼양경과 족삼양경은 경맥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보다시피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대응하는 표리관계 6개의 쌍이 생깁니다. 이어서 표리는 이제 오장과 육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경맥의 표리관계는 양경과 이에 되는 음경 사이의 관계이고요. 하나의 장 또는 부, 이에 대응되는 하나의 부 또는 장 사이의 막과 속의 관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표리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느 한 경맥에 혈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의 표리를 이루는 장부 또는 경맥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위가 아프면 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을 치료함으로써, 비장을 연결된 태음비경을 치료함으로써 이제 위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 표리 관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양이죠. 양.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리, 음이니까 음이고, 그에 대한 이제 대장도 우리가 오장육부 오행표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대응되는 장기와 그 오장과 육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는 대장과 우리가 서로 표리 관계임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은 소장과 표리 관계이고, 삼초는 그래서 심포와 이제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와 위가 표리 관계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방광과 신도 표리 관계이고, 담, 쓸개와 간도 표리 관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관계 쌍을 기억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서로 이 쌍을 맞춰서 이제 어떤 표리 관계를 바탕으로 그 표리 관계를 이루는 장부나 경맥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12경락의 순행이 순조롭지 않게 되면 각 경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음경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후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태음 폐경에 문제가 있다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기 질환이나 기침, 천식, 오한, 손발 시림, 잦은 소변, 소변색 이상 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수거름 심포경 같은 경우에는 심계항진이나 심장 통증, 손바닥 열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소음인 수소음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장부 동통의 흉통, 목의 건조나 구갈, 수족냉증, 정신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보면은 가슴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음경 같은 경우는 흉부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경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장 부분과 이 흉부와 많은 관련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호흡기, 소화 부분 아니면은 호흡기나 심장 쪽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족삼음경을 보면은 족삼음경 그걸 보게 될 경우에는 족태음 비경 같은 경우에는 뭐 권태감, 무력감, 식욕부진, 더부룩함, 구토, 트림, 황달, 임신 및 비뇨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족거름 간경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에 당기는 통증, 뭐 외습검, 구토, 설사, 요통, 분열, 하복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족소음 신경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짧아지고 뭐 곤란, 어지럽고 심계항진, 뭐 인후통, 뭐 비뇨기 질환이 있는데, 이건 족삼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족삼경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발에서 복부 향하는 경락이기 때문에 이 어떤 족삼음경에 영향이 있으면 보통 이런 복부 부분에 이제 어떤 질환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경에 대해서 보면요, 기본 요거는 이제 수삼양경이죠. 수삼양경은 손에서 머리로 향하는 경락이죠. 요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은 이제 하지통이나 인후통증, 비출혈, 뺨의 발열, 어깨동통, 운동장애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 몸이 있으면 이 손에서 머리로 가는 방향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소양 삼초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귀나 이제 목이 아프고 붓고 눈이나 어떤 뺨이나 어깨, 팔꿈치 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양명 대장경과 비슷한
어떤 증상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수태양 소장경의 경우에도 청력감퇴나 인후통, 아래턱 및 목의 통증이라고 해서 결국 어떤 손에서 머리 그 사이에서 주로 질환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족삼 양경이죠. 족삼 양경은 머리에서 발로 가는 경락을 의미합니다. 족 양명이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고혈이나 코피, 인후통, 배가 고픔, 정신 이상, 두근거림, 두통, 안면신경, 유방통증 및 통증이 나타나고요. 족소양 담경 같은 경우는 한열 왕래, 인후 및 흉경부 질환, 학질, 편두통, 정강이 등 통통이 나타납니다. 족태양 방광경 같은 경우에는 머리 및 목덜미에 강한 통증이 있고 요배통, 이명, 간질, 학질, 치질 운동장애가 있어서 보통 복부에도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이 각각의 경락이 지나가는 위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가운데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12경맥이 동기상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경맥 중에 각각의 수경은 동명의 족경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수태음 폐경은 족태음 비경과 서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고 수거름 심포경은 족거름 간경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침구 치료에서 주로 우리 경락에 침을 많이 놓으니까 침구 치료에서 보게 된 경우 어느 한 장부나 경맥의 질병은 그 동명인 다른 경맥상의 혈의를 탁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수양명 대장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럼 이거 양명경이고 족양명경을 보면은 대장과 위가 서로 이렇게 지금 상응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대장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이 위를 치료함으로써 대장도 같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저걸 배웠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기경이라고 해서 이 기경, 그 정경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팔맥이라는 것은 이 상호 간의 어떤 장부와의 연계, 표리관계, 음양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기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경 8개의 맥이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동맥 같은 경우는 인체의 중앙을 지나고 있어서 상하를 관통하고 있는 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경들을 통솔하는 양경을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요. 인맥 같은 경우는 회음부에서 생겨 배꼽을 지나 상행해서 흉골을 따라 목을 통해 입술에 이른다 라고 해서 모든 음경을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충맥은 자궁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맥이고요. 대맥 같은 경우는 어떤 표상적인 의미로 수축과 평창 운동을 통해 기운을 축적하는 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교맥, 음교맥 같은 경우는 전신의 근육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고 눈꺼풀의 작용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양류맥, 음유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신의 양맥과 음맥을 좀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기경팔맥의 작용은 무엇이냐? 이 12경맥의 작용을 보충하고 기혈을 조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기경팔맥은 이 12경맥 사이를 종횡으로 교차함으로써 경락 간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함으로써 12경맥의 작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2경맥의 기혈을 조절함으로써 이 12경맥의 기혈이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 이 기경으로 넘어가서 흘러 쌓이게 되고, 다시 말하면 12경맥에서 기혈이 넘쳐 흐르지 않고 기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12경맥의 기혈이 부족해지면 기경으로부터 보충이 되는 일종의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경은 간과 신장, 면맥 부와의 관계가 긴밀하므로 그 팔맥은 간과 신장에 예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궁이나 내수 등의 내장은 기경과 직접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팔맥 같은 경우도 어떤 맥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 동맥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예,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양경을 통솔하는 맥이죠. 그 경우에는 월경불순이나 대하, 유산, 불임과 같은 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남성들은 고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맥 같은 경우는 등이 뻣뻣해지고 현기증이 생기고 불임이나 이제 소화경기, 학질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말했듯이 아까 인맥은 모든 음경을 통솔하는 맥입니다. 이건 양경이고 축맥 같은 경우는 부녀의 생식계통 질환이나 유산, 무월경 등의 여성 질환에 관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자궁에서 시작하는 맥이니까요. 대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복부팽만이나 무력감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양교맥과 음교맥은 이제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아까 눈꺼풀에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교맥이나 음교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눈꺼풀 개폐 이상이 생기거나 뭐 경련 등이 근육과 관련된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음유맥이나 양유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통이나 요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경락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까 알다시피 이제 수족 3양경 같은 경우는 모두 머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수삼경 같은 경우는 손에서 방향은 또 손에서 머리로 가는 거죠. 머리로 가고 있고 족삼 양경은 머리와 연결되는 머리에서 발로 가는 방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통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음경, 수족삼 음경이 관련되어 있고 수족삼 양경이 관련되어 있고 족양명, 위경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족삼 음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삼 음경은 아까 흉부에서 손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족삼 음경은 발에서 복부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복부에 분포하고 있게 되고요. 수족삼 양경 같은 경우에는 요 배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수족삼 음경은 흉복부 앞부분, 우리 몸의 앞부분 흉복부에 위치해 있고 수족삼 양경 같은 경우에는 요 배부, 이 등 쪽에 이제 위치해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D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평면도로 볼 게 아니고 3차원으로 볼 때 이제 앞부분을 지나가는 게 수족삼 음경, 뒷부분을 지나가는 게 수족삼 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족양명 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의 전면에 분포해 있다는 게 어떤 분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족삼경이 아니라 족양경 중에 이제 위를 지나는 족양명 위경, 이 경우에는 몸의 전면에 분포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요거를 우리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사지의 관점에서 또 이제 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음경과 양경 각각 이게 팔다리 사지의 안쪽이냐 혹은 바깥쪽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있더라도 이게 안쪽으로 흐르는 맥이냐 바깥쪽으로 흐르는 맥이냐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상지는 이제 우리의 상체를 얘기하고요. 상지의 안쪽은 이제 앞은 태음, 중간은 거름, 뒤는 소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태음경이나 뭐 거름경이나 소음경 얘기할 때 마찬가지 이것도 3차원으로 봤을 때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안쪽은 몸 안에서는 태음, 거름, 소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 상지의 바깥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내부고 얘는 이제 외부죠. 외부에서는 앞쪽은 양명, 이 중간 쪽은 소양, 이 뒤에 등판 쪽은 태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하지의 경우는 이제 위랑, 이 하지 기준으로 했을 때 상, 하지일 때 마찬가지. 여기 하지는 또 위랑 아래로 보통 무릎을 연결해서 나눠서 보게 됩니다. 하지의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걸음, 옆에는 태음, 뒤에는 소음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소음 경우를 볼 수 있고, 이 하지의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태음, 옆부분 중간은 태음, 걸음. 잠시만요. 앞이 걸음이고요. 잘못 썼네. 앞이 태음, 소음.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이 맞고 여기 지금 틀렸어요. 지금 하지의 아래쪽 태음, 걸음, 소음.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은 앞은 태음, 중간은 걸음, 뒤는 소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리가 있으면 이 앞부분, 옆부분, 뒷부분을 나눠서 이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통이 있더라도 똑같이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 앞이 아프냐, 옆이 아프냐, 뒤통수가 아프냐에 따라서 결국 관여되는 경락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에도 사실 경락이 위치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수삼경, 수삼양경 손으로 들어오고 손으로 나가는 경락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각각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등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지 같은 경우는 수태음 폐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른 사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술 같은 걸 보면은 마른 사람이 엄지가 발달하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검지 같은 경우는 수양명 대장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지의 기운이 약하다. 즉 수양명 대장경이 약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비만과 중풍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검지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검지에 색이 좋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만과 중풍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지 같은 경우는 수걸음 심포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심포경락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포경이 발달하면 지식이 풍부하고 기억력이 좋은데요. 좌측의 중지는 우뇌이고 우측의 중지는 좌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부학적으로도 이제 뇌의 방향과 우리가 이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손과 발의 위치가 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지 같은 경우는 수소양 3초경이고 3초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약지는 이 중지와는 반대로 지식을 배설하는 망각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지는 수소음신경, 수태양 소장경 두 가지 이제 양경과 음경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얘기하기로 뭐 새끼손가락이 길고 수려하면 뭐 예술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경락의 해석에서 유래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족삼음경과 족삼양경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발이나 발바닥과의 관계가 우리 장기 그리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족걸음감경과 족태음 비경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과 관련이 있고 간이 있어서 이제 간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정서를 조절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장부로 알려져 있고 간 경락이 지나치면 우리가 거만해진다고 하죠. 간이 크다 그러죠. 간이 크다. 그래서 거만해지고 뭐 이제 용기 있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간이 작다. 허하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바닥은 족소음신경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성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발바닥을 때리면 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경락에서 이런 족소음신경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용천혈이라고 하는 족소음신경락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과 셋째 발가락은 족양명위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비장과 함께 연결된 이제 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의 을 자극하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위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발가락은 족소양 담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쓸개와 연결돼 있고, 쓸개는 보통 뭐 의로운 마음 등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발달하면 또 신경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섯 번째 발가락은 족태양 방광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태양 방광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봅시다. 보통 이제 양쪽 눈 안에서 시작돼 가지고 머리의 정수리를 지나서 뒷머리를 지나서 양다리를 쭉 내려 새끼 발까지 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통, 허리를 지나오기 때문에 요통 치료에 이 족태양 방광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혈자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혈자리는 결국 각각 그 경락의 위에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혈이라고 할 때 이제 수는 경혈을 뜻하고요. 혈은 구멍을 뜻합니다. 구멍 혈자를 써서요. 이제 혈자리라고 하는 걸 이제 수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혈자리를 뜻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락이라는 게 우리 인체의 표리와 장부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자리를 통해서 체표, 경락, 장부가 상통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혈에 결국 장부의 기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자리라고 하는 게 피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 장기의 기운이 이 피부에 머무는 자리를 이제 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그게 장부의 기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 부위를 TV를 보게 되면은 뭐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면은 뭐 위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수혈이라는 게 경락을 통해서 장부와 이제 표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혈에는 경혈, 신혈, 기혈, 아시혈 네 가지가 있고요. 먼저 경혈을 보면은 십사경맥. 여기 십사경맥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경맥에다가 인맥과 동맥, 각각 양경과 음경을 통솔하는 맥이죠. 이 두 가지 맥이 속하는 수혈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혈이라고 어떻게 후에 새로 발견된 혈을 이야기하고요. 기혈은 이제 십사경맥 이외의 혈로 이제 십사경맥과는 관계가 없는 혈이지만 종종 특수한 병증의 치료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 혈입니다. 아시혈은 이제 고정된 부위는 아니고요. 통증 등의 감각을 느끼는 자리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혈, 이런 수혈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장부나 경락, 체표를 연결하는 장소로서 각종 질병의 진단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부를 볼 수가 없는데 그 내부에 있는 장기가 현재 상태가 안 좋으면 나쁜 기운이 그 체표에도 그 수혈 혈자리에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 체표에 있는 그 혈자리의 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역으로 안쪽에 있는 치료점, 안쪽에 있는 장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혈을, 이 혈을 통해서, 혈자리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건 근치와 원치가 대표적입니다. 근치는 수혈 근처에 존재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침을 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위장 근처에 있는 불용이나 승만 등의 혈자리는 이게 서로 이게 다른 경락을 지난 혈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위장을 치료할 수 있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한의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비염이든 뭐 우리 천식이든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때 보통 생각하면 비염이면은 코에다가 침을 놔야 되고 뭐 천식이면은 뭐 목에다가 놔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침을 맞아보신 분들은 그 한의 선생님께서 뭐 발이나 손가락, 뭐 무릎 이런 데다가 침을 놓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원치라는 것인데요. 이 소속 경맥이 속하는 곡소 부위뿐만 아니라 순행하는 곳에 다른 장부와 기관의 병증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 상거허라는 혈에 이제 침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거허는 다리에서 요 이제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릎 아래에 존재하는 혈이지만 복통이나 설사, 장염의 효능을 나타내는 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픈 건 여기 위에 장 쪽이지만 다리 쪽에 치료하는 이런 것을 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종 이제 기타 위치나 소속에 전혀 관계없는 경맥들 중에도 좀 질병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부터는 이제 참고 자료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경맥과 이제 경맥 위에 있는 다양한 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태음 폐경, 수거름 심포경 등등등 다양한 혈자리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봐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경락에 대해서도 공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